지난 슬기로운 노조 생활에서는 주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슬기로운 병원 생활 노하우라는 주제로 간호사 편을 준비했습니다. 일하면서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를테면 보건의료노조 상담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부터 할까요? 저는 공주의료원 지부 조직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부터 임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길지는 않은 경력이긴 합니다만은 그 짧은 경력인 만큼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 의료원 지부 동산성심병원 갓 전임자된 간호사 11년차 신지혜 조직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의료원 지부 교육부장 올해 2월부터 전임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부장 박민규이고요. 2010년도부터 임상에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의학원 지부 사무장 한하수입니다. 2018년부터 임상을 시작해서 5년차 간호사를 하고 있고요. 전임 활동은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상자 안에는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씩 뽑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좀 뽑아볼 건데 우리 조직부장님께서 뽑아주시겠어요? 이제 곧 독립인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독립 너무 무섭죠. 저도 신규 시절에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힘든 시기는 어디에나 누구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실수도 할 수 있죠. 신규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사회인으로서도 처음이고 간호사로서도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역량을 오히려 본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두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호자를 공략하자라는 좀 다가갔던 것 같아요. 보호자 위주로. 보호자요? 네, 업무적인 거는 어차피 내가 혼나면서 부딪히고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호자들한테 내가 이제 컨택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면 좀 더 업무적으로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호자 공략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네요. 이번에는 교육부장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교대 오버타임.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신규 1년만 참으면 될까요?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병원에 입사를 했을 때 내가 과연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안 되면 그냥 그만둬야겠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시간이 이제 만 3년, 이제 4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분명히 팁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참으면 본인이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다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문 앞에서 고민한 적 진짜 많았어요. 딱 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들어갈까 두려워지고. 말까. 369라는 말도 있잖아요. 3개월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하면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그런 날이 있을 거니까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결론은 한번 부딪혀보자. 네, 그렇게 낫겠네요. 간호사로서 N년을 버텨온 선배들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트레스 관리법 따로 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3교대 근무의 장점이 이제 통상 근무에 비해서는 좀 휴일을 조금 몰아서 쉴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고민하지 않고 해외로 갔던 것 같습니다. 갔다 오면 되게 뿌듯했고 다시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게 많이 꺼려지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캠핑을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생활에 그런 스트레스를 좀 잊게 되고 점점 좀 자연 친화적으로 이제 바뀌다 보면서 좀 힐링도 많이 하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운동입니다. 저는 운동을 좀 좋아해서 특히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만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잊어버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이제 임상을 일단 잠깐 져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원에서의 나랑 일상에서의 나를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신규 시절도 조금 궁금해지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일화나 나의 신규 시절 이야기 같은 거 있으실까요, 다들? 제가 신규다 보니까 좀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이제 그 역량이 조금 저 나름대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업무적인 게 좀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선배들도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혼나면서 점점 그러다 보니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여기 사연 주신 것처럼 독립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늘 있더라고요. 분명히 교육받았던 이론은 A인데 현장은 A로 끝나지 않잖아요. 아, 내가 간호사가 안 맞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태움이 생각납니다. 저는 정말 많이 태움을 당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약 기전에 대해서 외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엄청 많이 봤었어요. 못 보면은 벽 보고 서 있었던 적도 되게 많고. 어떤 문제냐면 저는 성희롱 문제. 성희롱 문제가 좀 많았었거든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던가 아니면 뭐 언어적 희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신규 선생님들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관련 이슈가 생기면은 일단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이제 성적인 피해를 당한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이 딱 하나거든요. 왜 고민을 하고 있나? 도움 요청하시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님을 찾아가셔도 좋고요. 이제 힘들다면은 선배 선생님을 찾아가셔도 좋고요. 네 번째는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트 나오대. 오프 같지 않은 오프. 해도 너무한 듀티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되게 다 어렵네요. 답이 없는 질문들이네 다들. 저는 인생의 모토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트가 3개, 3나잇이라면 항상 하나 더 붙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겨내는 게 좀 좋지 않았었나. 교육부장님은 역발상이 기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실 문제 해결법에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이제 노동조합이 힘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저도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이제 나오대, 뭐 이브데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는 그런 단여반으로 그런 나오데나 뭐 이브데이나 그런 근무 패턴을 못하게 하는 그런 거를 제도화함으로써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거를 느끼고 있고. 질문이 한 가지가 남았어요. 혹시 뽑아보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뽑아도 될까요? 아니,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이 있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조가 있으면 뭔가 다르긴 다른가요? 이런저런 불만이 있을 때 노조에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본원에 이제 입사하기 전에는 전에 노조가 없었던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참 말도 안 됩니다. 근무 환경이. 다들 간호사시지만 나이트를 7개 뇌보고 세븐나이트, 원오프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무? 아무도 그거를 힘들긴 하지만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업무들이 이제 조합원들 면담도 거의 주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든 거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그게 참 조합원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엄청 굉장한 힘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건 무조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부 같은 경우도 노동조합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좀 나뉘는데요. 제가 입사한 12년도부터 이제 17년도까지는 노동조합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오프인데도 조금 강제 동원되는 뭐 체육대회라던가 장기자랑, 화상회의 이런 것들로 해서 밤 10시에도 끝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게 당연히 거의 다 없어졌고요. 듣게 되면 혹할 만한 우리 지부의 좋은 단협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전 필살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언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이번에 현장 교섭을 통해서 육아휴직을 3년까지 이제 보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정 육아휴직 1년에다가 이제 추가로 의학원에서 2년 해서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산별중앙교섭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혈휴가라든지 건강검진을 매년 받잖아요. 그때 당일 반차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끔. 저희는 모범지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저희는 문화 활동이 조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문화 활동 자체가 이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조합원 분들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같이 친목을 도모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접근을 쉽게 해준다는 이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선생님들도 부담 없이 노조로 모을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감정노동수당 매달 3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부러운데요? 박수 박수. 이건 가히 필살기라고 칭할 만한데 저희 지부는 우선 난임 휴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3일 주고 있는데 저희 병원은 1년 무상 휴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거는 10년 이상부터 장기 근속자에 한해서 매 5년마다 금 10동과 현금 50만 원을 매 5년마다 주고 있습니다. 박수! 매달 3만 원. 매달 느낌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살기가 몇 개가 나온 거죠? 이 노하우들이 전국의 수많은 간호사들 그리고 8만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께서 슬기로운 병원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그리고 언제나 즐거운 병원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